안녕하세요 여러분, 멤멜입니다. 제가 꾸준히 쿠션 제품들 비교 리뷰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파운데이션도 비교 리뷰 요청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영 랭킹 상위권이나 신상 파운데이션들 위주로 비교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또 차이점이 궁금하다고 요청 주셨던 조합이나 또 이제 제가 임의로 제형이나 특징별로 비슷한 파데들을 묶어서 살펴봤는데요. 또 이제 지금 기준으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발림성부터 지속력 등 건조하고 추운 겨울 날씨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 그랬듯이 발림성부터 커버력, 지속력까지 꼼꼼하게 비교 리뷰해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 전에 제 피부 타입은 이마는 지성, 코는 수부지, 이외에는 건성인 건복합성입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바웃톤 스킨 레이어 핏 파운데이션입니다. 패키지는 네모난 모양과 실버 뚜껑으로 깔끔한 느낌인데요. 재질이 유리라 무게가 살짝 있는 편이에요. 색상은 19 페어부터 23호 내추럴까지 총 5가지인데요. 제가 붉은기 커버를 또 중요시하는 편이라 주로 21호 옐로우 베이스 컬러를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웜 라이트 컬러를 사용을 하려고 봤는데 확실히 핑크기는 싹 빠진 색상이었지만 이 컬러가 19호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는 쿨 라이트로 가지고 왔는데 핑크 베이스 컬러라고 해도 그래도 뭐 이 정도 밝기 정도라면 딱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쿨 라이트로 볼게요. 제형도 살펴보시면 이 정도로 살짝 점도가 있는 편인데요. 흐르지 않고 딱 거의 고정되어 있는 제형이에요. 손으로 한번 쓱 밀어봤을 때 부드럽게 싹 펼쳐지는 질감인데요. 약간의 점도가 있어서 쫀쫀한 제형인 편이에요. 발라보면 수분감이 거의 없이 촘촘한 입자가 빠르게 퍼져나가는데요. 막 발라도 퍼프 자국 없이 휘뚜마뚜 잘 발리는 편이에요. 세미매트 제형으로 싹 픽싱되면서 얇게 한 겹이 착 붙는데 건조한 감이 없더라고요. 발색력이 진짜 좋은 편이라 답답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금방금방 픽싱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퍼트려줘 했어요. 코 쪽도 발라볼게요. 세미매트 제형답게 모공을 싹 메워주더라고요. 붉은기 역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핑크 베이스 컬러인 것 치고 잘 가려졌는데요. 레이어링하면 커버력이 살짝 더 쌓여요. 무엇보다 콧망울 옆에도 진짜 얇게 싹 밀착되는데요. 바른 직후 기준으로 베이스를 바른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얇게 착 붙어 있었어요. 전체적인 커버력도 볼게요. 얇게 발린 대신 한 겹만으로 잡티가 싹 가려질 정도의 커버력은 아니었는데요. 레이어링 해주면 한 겹씩 얇게 잘 올라가고 커버력도 약간 올라갔어요. 큰 잡티까지 커버가 될 정도는 아니나 웬만한 자잘한 잡티들은 가려지는 정도예요. 레이어링이 얇게 잘 쌓여 올라가는 편인데 다만 지금 날씨에는 건조한 부분에 레이어링 해줬을 때 저는 들뜨는 감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색상은 21호 치고 살짝 밝은 편으로 핑크빛이 과하지 않으면서 누런 피부톤도 싹 밝혀줄 만한 맑은 쿨톤 상아빛 컬러예요. 보니까 얘가 같이 나온 어바웃톤 컨실러랑 호수끼리 색상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침 컨실러 쿨 라이트 컬러를 눈 밑에 잘 사용을 했었는데요. 딱 화사하고 과하지 않은 분홍빛이 살짝 도니까 마지막에 다크서클 가려주기 딱 좋은 컬러더라고요. 계속해서 피부 표현 보시면 전체적으로 얇게 파우더 깔아준 듯 보송하고 깔끔한데요. 그런데도 텁텁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피부결을 싹 덮어서 커버한다기보다는 피부결이 적당히 예쁘게 살아있었어요. 피부 톤 커버도 잘 돼서 화사하고 보송하게 마무리됐고요. 즉각적으로 얇게 밀착되다 보니까 묻어남도 거의 없었어요. 특히 이마는 깔끔하게 픽싱돼서 표현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다만 코 옆이랑 볼에 살짝 건조한 감이 있는데요. 시간 지나면 살짝 뗄 수 있겠다 싶은 정도예요. 다만 지금 당장은 많이 티나지 않고 피부톤이 싹 커버되면서 픽싱되니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화사해 보이도록 마무리돼요. 다음으로 8시간의 지속력도 살펴볼게요. 코 볼 쪽에 들뜸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코 쪽이 심하게 들뜨고 지저분해져 있더라고요. 착 붙어서 세미매트하게 픽싱되는 제형 특성상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들뜸이 어쩔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또 눈 주변과 팔자에는 주름 끼임도 살짝씩 보였고요. 다만 크게 지워짐이나 찍힌 부분은 없었고 코 옆부분은 뭉침, 끼임 없이 얇게 착 붙어서 깔끔했어요. 또 들뜸이 없는 부분은 건조함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피부에 딱 붙어서 깔끔하게 유지된 편이었어요. 그래도 다크닝이 없었는데요. 한번 찍어보면 이 정도로 다크닝은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그대로 펴발라보면 딱 픽싱되는 제형 탓에 깔끔히 올라가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특히 건조한 부분은 더 들뜨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겨울엔 어쩔 수 없이 들뜬 부분은 지우고 다시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 화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얘를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도 스킨케어를 좀 더 꼼꼼히 하고 발랐을 때는 그나마 덜 들뜨고 건조한 감이 많이 없더라고요. 피부 표현도 되게 뭔가 깐달걀처럼 예쁘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날씨에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많이 달라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스킨케어를 꼼꼼히 했을 땐 괜찮았고 발림성도 좋고 깔끔한 표현에 지속력까지 우수한 편이었어요. 특히 텁텁하지 않은 피부결 커버력의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이었는데요. 그래도 베스트로는 요즘 날씨에 지속력 또 깔끔한 세미매트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지성 분들께 얘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건성 수부지분들은 요즘 같은 한겨울보다는 날이 풀리면 좀 더 휘뚜마뚜를 쓸 수 있거든요. 최근에 더운 나라 여행 갔다 왔을 때 이거 썼는데 아주 괜찮았어요. 그래도 지금 날씨에는 스킨케어만 꼼꼼히 한다면 건성까지도 딱 뽀송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입니다. 패키지는 살짝 길쭉한 편으로 로고, 글씨 등이
톤이 깔끔하고 고급진 느낌인데요. 뚜껑이 반투명하고 이것도 유리라 무게감이 있는 편이에요. 색상은 19호부터 25호까지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택폭이 넓은 편이고요. 얘도 원래는 21호 옐로우 베이스 컬러인 아이보리를 저는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어바웃톤 컬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21호 핑크 베이스인 로지 컬러로 리뷰해볼게요. 제형 먼저 보시면 얘도 점도가 적당한 편인데요. 어바웃톤에 비교했을 때는 살짝 더 묽게 흐르는 편이에요. 너무 되직하지 않아 펴바르기 쉽고 손으로도 잘 퍼지고요. 발라보면 쉽게 잘 펴발리는데요. 어바웃톤에 비교하면 수분감이 조금 더 느껴지는 편이에요. 얇게 잘 퍼지면서 발리고 픽싱도 빠르지 않아서 더더욱 바르기 편해요. 펴바르는 중에 광도 약간 보이더라고요. 다만 자국이 살짝씩 남으면서 발리는 편이라 이 부분만 살짝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돼요. 다만 자국 없이 고르게 펼쳐주기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입자가 작아서 얇고 가볍게 잘 밀착돼요. 한번 이렇게 발라두면 피부에 착 잘 달라붙는 편이었고요. 코 쪽도 발라볼게요. 얇게 잘 발리면서 모공이 싹 메워지는데요. 역시 세미매트 쿠션이라 모공 커버력은 중상 정도로 우수했어요. 붉은기도 어느 정도 가려지는데요. 완전히 가려지진 않았지만 핑크 베이스 컬러인 것 치고는 잘 가려지는 편이었어요. 코 옆부분이 완전 얇게 착 붙는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자칫하면 살짝 뭉치거나 끼일 수 있어서 양 조절을 잘 해줘야겠더라고요. 전체적인 커버력도 보시면 톤도 싹 정리되고 어느 정도 깔끔한 느낌이에요. 두께 자체가 얇게 발리는 데 비해 커버력도 꽤 있는 편이라 자잘한 잡티는 웬만하면 가려질 정도고요. 레이어링 해주면 한두 겹은 얇게 잘 쌓이고 커버력도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코나 눈 주변 피부가 얇고 끼기 쉬운 부분만 주의해주면 레이어링도 문제 없었어요. 어바웃톤에 비교했을 때 커버력이 살짝 더 좋은 편이었어요. 색상은 화사하니 딱 예쁜 21호 정도 밝기인데요. 어바웃톤과 비교했을 때 밝기가 비슷했고 노란기가 살짝 더 도는 편이라 좀 더 자연스러운 컬러감이에요. 그 외에도 피부결, 자잘한 잡티까지 싹 정리됐고요. 특히 피부결이 싹 커버돼서 조금 더 베이스 바른 듯한 느낌으로 깔끔해 보였어요. 또 세미매트하게 픽싱되며 이마나 볼에 큰 들뜸도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레이어링 해준 부위에 약간 건전감이 있었으나 심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티가 거의 안 날 정도였고요. 코 쪽에는 조금 더 건조함이 느껴졌어요. 요철 부분은 깔끔히 커버되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깔끔하면서 보송한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8시간 후 지속력도 볼게요. 역시 크게 찍힘, 지워짐 없이 피부 표현이 잘 유지됐는데요. 볼, 코 옆쪽에 약간 건조함감이 있지만 크게 들뜸은 없었어요. 다만 코는 건조해지면서 살짝씩 뭉쳐있는 부분이 있었고 얼룩덜룩해졌어요. 살짝 두껍게 발랐던 코 옆부분에도 약간 끼임이 있었고요. 주름 끼임 역시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았지만 어바웃톤에 비해 미세하게 살짝 더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코를 재우면 대부분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예요. 다크닝도 보면 반톤 정도 있었고요. 펴 발라보면 얇게 한 겹 덧발리는데요. 아무래도 세미매트에 픽싱돼서 그런지 건조한 볼 부분과 코 쪽은 들뜨면서 살짝 일어나더라고요. 완전히 깔끔하게 발라주긴 힘들었으나 그렇다고 또 완전히 못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바닐라코 퍼피 파운데이션 수정 화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너무 짱짱한 매트 표현은 부담스럽고 세미매트 제형의 커버력, 지속력을 원한다. 그리고 광보다는 깔끔한 피부 표현을 원한다 하시면은 얘 좋아하실 것 같고요. 가을, 겨울용 적당한 세미매트 파우더 찾고 계시는 지성분들께 베스트로 추천드려요. 다만 요즘 날씨는 수부지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 그래도 기초를 탄탄히 하신다면 건성, 복합성 분들까지도 노려볼 만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파운데이션 비교 한번 해보자면 둘 다 깔끔하고 보송한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서 웬만하면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어바웃톤이 컬러감이 좀 더 밝고 화사한 편, 바닐라코는 자연스러운 편이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바웃톤이 살짝 더 속광이 비쳐 보이는데요. 다만 자세히 보면 오히려 좀 더 매트해서 볼 쪽에 들뜸이 있고 약간 건조한 편이에요. 그에 비해 바닐라코는 세미매트치고 코 쪽을 제외하고는 들뜸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바웃톤은 다크닝 없고 너무 텁텁하지 않게 자연스러우면서도 깔끔한 표현해주고 싶으신 분들, 바닐라코 파워핏은 좀 더 건조함 없이 유지됐으면 하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입니다. 패키지는 무광 재질의 검정 뚜껑으로 심플하면서 세련됐고요. 뚜껑 각인까지 깔끔하고 고급진 느낌이에요. 호수는 톤별로 8가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뉴트럴 핑크 톤의 21호 컬러인 A02로 가지고 와봤어요. 제형부터 보시면 딱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점도가 살짝 있는 편인데요. 수분감이 적당하고 부드러운 제형으로 다루기 편했어요. 손으로 발랐을 땐 실키하게 싹 퍼지는데요. 퍼프로 두드려보면 얇게 잘 밀착돼요. 세미매트 치고 바를 때 약간 수분감 있게 발려서 건조한 느낌 없이 제형이 얼굴 전체로 잘 퍼지고요. 투명한 느낌 없이 원래 피부가 거의 안 비치면서 발색이 짱짱해요. 수분감도 어느 정도는 있어서 픽싱이 꽤 빠른 편인데도 퍼프 자국이 잘 안 남아서 휘뚜마뚜 발라도 고르게 발리더라고요. 코 쪽도 발라볼게요. 모공은 그냥 두드려 발라
발라줘도 싹 메워질 정도로 커버력이 진짜 좋았고요. 붉은기는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커버가 됐어요. 또 코 옆부분이 완전히 착붙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얇게 밀착이 돼서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전체적인 커버력도 볼게요. 우선 톤이 싹 보정이 되면서 꽤 깔끔하게 마무리됐는데요. 다크서클도 흐릿해질 정도로 커버가 됐어요. 또 웬만한 잡티들은 거의 커버될 정도로 잡티 커버력도 좋은 편인데요. 특히 요철 부분이 깔끔해 보이게 싹 정돈됐어요. 커버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레이어링 해볼게요. 조금 더 화사하게 발색력이 올라가면서 커버력도 살짝 높아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두 겹 발라준 건데도 얇게 잘 밀착됐어요. 색상은 딱 화사한 21호 정도인데요. 무엇보다 색감이 적당하게 예쁘게 핑크빛이 도는 핑크의 정석이라 뽀용한 복숭아 피부 표현해주기에 딱이더라고요. 착 픽싱되고 나니까 적당히 뽀용하면서 속광이 은은하게 돌도록 표현이 됐는데요. 과한 광 없이 피부가 말랑 쫀득하니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건점 없이 착 붙어서 지저분하거나 크게 들뜬 부분도 없고요. 다만 코 주변은 나중에 좀 들뜰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의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깔끔하게 착 붙어서 매끈하게 마무리됐어요. 또 픽싱되고 나니까 묻어남 없을 정도로 밀착이 잘 됐고요. 다음으로 지속력도 살펴볼게요. 그냥 봤을 때는 꽤 깔끔하게 유지된 느낌인데요. 다만 코 주변에 건조함이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콧볼 옆쪽이 약간 들떠 있었어요. 코 옆에 끼임도 살짝 있었는데 그래도 코 모공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더라고요. 그래도 셀미드 제형치고는 크게 들뜸이 없는 편이라 스킨케어만 잘해주면 지속력 예쁘게 유지 가능한 편이에요. 이외에 나비존은 살짝 유분감이 올라왔는데 크게 더럽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밀착도 짱짱하게 잘 되어 지워짐, 찍힘도 없었고요. 볼에 한번 찍어보면 다크닝은 반톤 정도 있었는데요. 다시 펴발라서 수정 화장도 해보면 크게 들뜨진 않으나 약간 건조함감 있고 살짝 두터워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유분감 싹 잡아줘서 다시 깔끔한 예쁜 피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얘는 피부에 착 붙는 밀착력과 톤 커버력이 특징인 파데였는데요. 무엇보다 세미매트하면서도 속광이 돌면서 말랑 쫀득한 표현이 진짜 피부를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건조함이 적은 세미매트 파데라서 사계절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수부지 극건성인 부분에는 들뜸 갈라짐이 있다 보니 극건성 수부지분들은 살짝 날씨가 풀리고 나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날씨에 꼭 이런 피부 표현을 원한다 하시면 건조한 부위에 스킨케어 꼭 꼼꼼히 하시고 수분 베이스를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즘 날씨에는 오히려 은은한 속광만을 원하시는 중성, 지성, 지복합성 분들께 베스트로 추천드려요. 다음은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입니다. 패키지는 연두색의 동그란 사각 모양인데요. 큼직큼직한 편이에요. 호수는 17호부터 23호까지 총 6가지인데요. 핑크 베이스, 옐로우 베이스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저는 옐로우 베이스인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로 가지고 와봤어요. 제형은 점도가 꽤 있는데요. 질감이 살짝 퐁신한 무스 같은 느낌이에요. 휘핑된 크림처럼 흐르지 않고 모양이 묵직하게 유지되어 독특한 제형이더라고요. 손으로 쓱 바르면 스무스하게 잘 퍼지는데요. 수분감도 낭낭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대로 고르게 발려요. 두드려서 밀착시켜보면 원래 피부가 살짝 비치면서 발리는데요. 어느 정도 발색이 되려면 조금 더 발라줘야 돼요. 수분감이 낭낭하고 픽싱도 너무 빠르지 않다 보니 균일하게 발라주기는 편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양 조절하기도 쉽고 휘뚜마뚜 바르기도 좋고요. 코 쪽도 발라볼게요. 세미매트 제형답게 모공은 깔끔하게 가려졌어요. 붉은기도 어느 정도 잘 커버가 됐고요. 전체적인 커버력도 보시면 잡티들은 어느 정도 가려졌는데 다크서클도 살짝 흐릿하게 가려주더라고요. 저는 요철 커버가 잘 되는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피부가 더 매끈해 보이더라고요. 또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에 레이어링도 해봤는데요. 더 빠를 때 얇게 잘 올라가서 뭉치거나 밀리지 않고 잘 밀착되더라고요. 또 레이어링 해준 부분은 잡티나 톤, 피부 결까지 커버력이 올라갔어요. 색상은 적당히 화사한 21호 정도였는데요. VDL과 비슷하게 밝은 편이지만 핑크기가 과하지 않아서 적당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또 얼굴 전체적으로 윤광이 도는데요. 픽싱되면서 살짝 차분해지지만 은은하게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광이 돌면 결이 예뻐 보이게 보정해주다 보니 도자기같이 매끈한 피부 표현이 돼요. 피부 밀착도 잘 되어 있고 크게 들뜸이나 건조한 감은 없지만 자세히 보면 콧볼 쪽이 약간 들뜰랑말랑하더라고요. 그래도 피부가 엄청 깔끔하고 은은한 속광이 나면서 되게 예뻐 보였어요. 다음으로 지속력 테스트도 볼게요. 얘도 크게 얼룩덜룩하게 무너지진 않았지만 콧볼 쪽이 살짝 건조하더라고요. 그래도 볼은 크게 들뜸은 없었어요. 이마는 오히려 유분감이 올라오면서 광이 돌았고 그래서 지성은 파우더 처리 약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합성이나 수부지는 기초만 잘해준다면 크게 들뜸 없이 지속력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찍힘도 크게 없는 편으로 밀착이 잘 됐어요. 얼굴 한번 찍어보면 다크닝은 반톤 정도 있었는데요. 수정 화장도 해보면 크게 들뜨지 않고 유분감 잡아주면서 다시 피부 표현 예쁘게 되는 편이에요. 다만 약간 두터워진 감은 있더라고요. 밀착 파운데이션은 도자기 같은 매끈한 피부 표현과 세미매트 치고 낭낭한 수분감이 특징인 파운데이션이었는데요. 그래서 세미매트를 찾고 계신데 윤광이 살짝은 남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겨울에는 극건성 분들께는 건조할 수 있지만 건성 복합성 분들까지는 스킨케어 탄탄하게 해주신다면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베스트로는 세미매트 중에서도 수분감이 최대한 낭낭하고 오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중성 복합성 수부지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번에 VDL과 지베르니 반반 비교해보면 그냥 봤을 때는 VDL이 살짝 더 핑크기가 도는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피부 표현이 비슷하더라고요. 하지만 발림성 면에서는 VDL은 얇은
얇은 한 겹이 밀도 있게 올라간다는 점, 지베르니는 살짝 반투명한 제형이 쌓이며 발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또 자세히 살펴봤을 때 둘 다 광이 남지만 그이들이 조금 더 샌매트스럽게 정돈된 듯한 피부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샌매트치고 조금 더 수분감, 광이 있는 파데를 찾으신다면 지베르니, 더 정돈된 듯한 깔끔한 마무리감을 원하시면 VA 파운데이션 추천드려요. 다음은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입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고급진 느낌으로 이번에 리뉴얼 됐는데요. 모양이 너무 독특하지 않으면서도 유니크하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다만 뚜껑을 열어둘 때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21호 뉴트럴 컬러로 리뷰해볼게요. 제형 먼저 살펴볼게요. 글로우 파데답게 묽은 편이지만 너무 주르륵 흐르지는 않을 정도로 다르게 적당한 점도예요. 만져봤을 때도 너무 물같이 묽지 않고 손가락의 점도가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또 펼쳐봤을 때는 적당히 얇게 잘 퍼졌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에센스가 적당히 섞인 듯한 제형으로 촉촉하면서 살짝 반투명한 느낌으로 펼쳐지더라고요. 그런데 퍼프로 두드려보면 또 발색은 즉각적으로 확 올라와서 양 조절 적당히 해주면서 발라줘야 돼요. 바르는 내내 낭낭한 수분감, 보습감이 느껴지면서 얇게 펴발리는데요. 퍼프 자국도 잘 안 남아서 휘뚜마뚜 쉽게 발라줄 수 있어요. 발색이 좋다 보니 적은 양으로도 넓은 면적을 펴발라줄 수 있고요. 코 쪽도 한번 볼게요. 글로우 파데치고 모공 커버력이 좋은 편으로 눈에 띄는 모공 없이 어느 정도 깔끔해 보이도록 커버가 됐어요. 또 파데 자체의 발색력, 통 커버력 자체가 좋은 편이라 붉은기도 보통 정도로 가려지는데요. 특히 붉은기 커버력은 픽싱되면서 좀 더 올라가는 편이에요. 코 옆부분도 끼임 없이 얇게 착 붙어서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요. 전체적인 커버력도 보시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 편인데요. 자잘한 잡티들은 커버가 잘 되는 편이었고 특히 피부톤이 투명한 감 없이 싹 커버됐어요. 얇게 한 겹이 싹 깔리는 듯한 커버력인데요. 크기가 있는 잡티까지 가려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파데 특유의 깔끔한 마무리감 때문에 좀 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레이어링 해주면 살짝 두텁게 올라가는 느낌이지만 커버력과 발색력이 더 올라가요. 광은 함께 좀 더 얹혀지고요. 색상은 21호 치고 살짝 밝은데요. 노란기가 약간 섞인 아이보리 컬러예요. 다 발라주고 픽싱되니까 수분감은 적당히만 남았고요. 전체적으로 피부에 착 붙어서 그 위로 샤르르한 광이 딱 적당히 예쁘게 돌아요. 반들하면서 얇게 밀착되니까 피부가 좋아 보이도록 표현되고요. 얇은 밀착력, 적당한 커버력에 반들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정돈된 듯한 광이 도니까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요. 마치 속이 세미매트처럼 피부에서 쉽게 잘 안 날아가게 싹 고정해주고 그 위에 광이 2겹 정도 올라와서 광 표현을 잡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볼 쪽에 들뜨락말락 미세하게 건조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들뜨거나 건조함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컬러감은 잘 픽싱되다 보니 톤 커버는 깔끔하게 좋은 편이었고요. 다음으로 8시간의 지속력도 볼게요. 전체적으로 크게 눈에 띄는 무너짐은 없는 편이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주름기임 약간 있고 원래 살짝 건조함이 느껴졌던 볼 부분에 약간 들뜸이 있었어요. 또 나비진 부분에 유분감이 좀 올라왔으나 과하게 무거워 보이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코 옆 붉은기도 살짝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크게 얼룩덜룩하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광도 은은하게 잘 유지됐고요. 특히나 다크닝 없이 화사하게 유지되는 점이 장점이더라고요. 세로 한번 찍어보면 다크닝은 이 정도로 거의 없었고요. 두드려서 수정 화장도 해볼게요. 다시 수분감 있게 싹 퍼지면서 발리는데요. 처음처럼 얇게 발리기보다는 살짝 두터지는 감이 있어요. 또 살짝 들떴던 볼 부분은 계속 더 들뜨게 발리지만 나머지 부분은 은은한 광이 퍼지듯이 처음처럼 다시 예쁘게 표현돼요. 들뜨고 건조한 부분은 살짝 지워주고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살펴봤는데요. 고급진 윤광 표현이 특징인 에스쁘아 비글로우 라인 제품인 만큼 역시나 피부가 예뻐 보이는 표현이 세련되고 예쁘더라고요. 완전 수분감 낭낭하면서 광광한 파데보다 깔끔한 표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글로우 파데예요. 수분감이 적당하다 보니 특히 지금 계절에는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실 만한데요. 다만 건성 수부지분들은 지금 날씨는 그래도 건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조한 부분 위주로 스킨케어 꼼꼼히 해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러면은 피부 표현 깔끔하면서 광 도는 게 아주 예쁘고요. 특히 다크닝 없고 과하지 않게 딱 깔끔하게 정돈된 광 표현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음은 지베르니 듀이 글래시 파운데이션입니다. 패키지는 납작하고 둥근 모양으로 귀여운 느낌이고요. 푸른빛이 연하게 도는 뚜껑도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호수는 1호부터 25호까지 총 7가지인데요. 저는 오늘 21호 컬러인 라이트 베이지로 리뷰해볼게요. 제형은 손등에서 흐르지 않을 정도로 글로우 파데인데도 꽤 점도가 있더라고요. 다만 손으로 만져봤을 때 톡 터지듯이 제형 자체의 수분감이 낭낭한 편이에요. 손가락으로 먼저 펼쳐줬는데요. 약간 에센스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수분감과 함께 반투명하게 싹 퍼졌어요. 퍼프로 두드려보면 수분감이 낭낭하니 팡팡 잘 펼쳐지는 편이고요. 퍼프 자국도 안 남고 픽싱도 들어서 휘뚜마뚜 편하게 발려요. 초보자분들이 바르기도 쉬운 편이고요. 다만 발색이 살짝 투명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제형 자체는 비교적 적은 양으로 넓게 발라줄 수 있지만 피부가 비치는 느낌 없이 발색하려면 약간 레이어링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코 쪽도 발라보면 모공은 이렇게 깔끔하게 가려졌고요. 발색이 약간 투명했던 거에 비해 붉은기가 어느 정도는 커버되더라고요. 그래도 완벽히 커버하려면 컨실러가 필요한 정도였고요. 코 옆부분 보시면 완전 얇게 착복까지는 아니었지만 두껍지는 않게 적당히 밀착됐어요. 투명하게 비치듯 발색되다 보니 잡티 커버력은 보통이었고요. 다만 붉은기 커버력
딱 보셨듯이 톤 커버력은 또 은근 괜찮더라고요. 다크서클도 살짝은 흐릿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도였어요. 피부결도 자연스럽게 커버돼서 원래 피부결이 좀 더 예뻐 보이게 보정되어 보이더라고요. 레이어링 해주면 낭낭한 광이 함께 좀 더 올라가면서 커버력도 약간씩 올라가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도 보시면 색감은 얘도 화사하고 자연스러운 컬러인데요. 에스쁘아보다 약간 붉은 컬러가 섞인 아이보리인데 좀 더 쿨톤 컬러더라고요. 밝기도 비슷하고요. 수분감이 낭낭해서 피부가 진짜 편하고 눈으로 봤을 때도 바로 낭낭한 수분감이 보이는 듯이 표현됐어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얼굴 전체적으로 수분광이 도니까 스킨케어로 수분감을 꽉 채워준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원래 본인 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우면서 속에서 광이 뿜어져 나오는 피부 표현이 가능해요. 또 레이어링해준 부분은 특히 좀 더 도자기 같은 매끈한 표현이 됐어요. 지속력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크게 지저분한 무너짐은 없었는데요. 볼 쪽이 약간 건조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코옆 붉은기 부분도 다시 약간 올라왔고요. 그래도 이후에는 건조함이나 들뜸 없고 더럽게 무너지지도 않았더라고요. 유분감과 섞여 번들거리는 무거운 번들광처럼 과해지지도 않고 그냥 딱 깔끔하게 속광이 잘 유지됐어요. 다크닝은 반톤 정도 있었고요. 수정 화장은 잘 되는 편이에요. 처음에 그 낭낭한 수분감이 다시 느껴지면서 발리는데 붉은기까지 다시 커버해주더라고요. 레이어링해도 많이 두터워지지 않고 처음처럼 깔끔하고 속광이 다시 예쁘게 돌아요. 이렇게 수정 화장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수분감이 낭낭해서 피부가 편하고 속광이 예쁘게 들면서 수정까지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특히 많이 번들거리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윤광 표현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극건성 제외하고 모든 피부 타입에 추천드리는데 지금 날씨 역시 건성은 여기서 기초를 좀 더 꼼꼼히 하시고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파들 비교해보자면 에센스를 하면 듯한 촉촉한 발림성에 낭낭한 발색력, 광이 싹 돌아서 피부가 좋아 보이는 표현 등이 비슷한 제품들이었어요. 다만 에스쁘아는 약간 정돈된 듯한 적당한 광 표현과 커버력 덕에 조금 더 깔끔한 표현이 가능했고요. 지베르니는 피부결이 비치면서 보정되면 조금 더 낭낭한 광 표현과 수분감이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피부는 어느 정도 잘 정돈되면서 은은한 광을 원하신다면 에스쁘아, 건점 없이 광이 더 낭낭한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지베르니 추천드려요. 다음은 웨이크메이크 워터글로 코팅 파운데이션입니다. 패키지는 얇고 긴 모양이라 그립감이 좋은데요. 둥글면서 살짝 세모 모양으로 각이 져있어서 유니크한 느낌이에요. 19호부터 23호까지 총 4가지인데요. 핑크, 옐로우 베이스로 나눠있지 않고 모두 뉴트럴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저는 21호 바닐라 컬러로 리뷰해볼게요. 제형 먼저 살펴보면 잘 흐를 정도로 점성은 적고 묽은 편이었어요. 또 손으로도 충분히 얇게 펴지는 편이에요. 얼굴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촉촉하고 얇은 제형이라 반투명하게 발리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얇게 한 겹씩 펴발라봤는데도 발색력이 대박이죠. 또 수분감이 진짜 낭낭해서 바르면서도 피부가 세상 편하더라고요. 촘촘하게 제형이 펼쳐지면서 빠르게 싹 퍼져나가니까 진짜 핏도마돌 발라줄 수 있어요. 코 쪽도 발라볼게요. 모공을 싹 메워주면서 발리는데요. 글로우 제형인데도 모공 커버력은 물론이고 특히 붉은기 커버력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또 코 옆부분이 끼거나 두꺼운 느낌 없이 예쁘게 밀착됐고요. 전체적인 커버력도 보시면 웬만한 잡티들이나 톤 정도도 싹 해줘서 깔끔한 느낌인데요. 특히 다크서클이 생각보다 잘 가려지더라고요. 노출까지 덜 부각되게 표현돼서 글로우 파운데이션 치고 커버력은 진짜 우수한 편이에요. 얇게 레이어링 해주면 밀림 없이 잘 올라가는데요. 광이 좀 더 올라오면서 잡티, 피부결 커버력까지 높여줬어요. 전체적인 마무리감도 보여드리자면 21호 치고 밝은 편에 노란빛이 살짝 섞인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예요. 깔끔하게 톤이나 잡티까지 한 겹 정리가 됐고요. 수분감이 낭낭해서 들뜸 없이 피부가 굉장히 편해요. 게다가 자세히 보시면 피부 겉부분은 너무 번질하지 않도록 파우더가 살짝 지나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광대나 이마 등 광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만 촤르르한 윤광이 도니까 번질한 느낌도 없고요. 과하지 않은 수분광으로 겉에서 광이 뿜어져 나오는데 촉촉해 보이는 맑고 투명한 느낌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특히 레이어링해준 부분은 결이 좀 더 잘 커버되고 광도 더 낭낭하게 도는데요. 물먹은 깐달걀 피부처럼 진짜 맨질하고 예뻐 보이게 표현돼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레이어링을 활용해서 더 예쁘게 사용이 가능한 템이더라고요. 다음으로 지속력 테스트 결과도 볼게요. 전체적으로 큰 무너짐 없이 예쁘게 유지됐는데요. 크게 들뜸이나 건조함 없고 광이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다만 유분감이 올라오면서 나비존이랑 이마는 기존 광이 섞이면서 유분광이 좀 심하게 돌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 외곽에 머리카락 찍힘이 약간 있었고요. 주름김 살짝 있고 코 옆부분 붉은기도 다시 비쳐 보였어요. 이거 말고는 글로우 파운데이션인데도 지워짐이나 날아감 없이 짱짱하게 유지되는 편이고요. 얼룩덜룩하게 무너지지 않고 처음보다 광이 더 올라올 뿐 나머지 표현은 예쁘게 계속 유지됐어요. 다크닝은 거의 없는 편으로 처음처럼 화사한 편이고요. 수정 화장 해보면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유분감 올라온 부분도 다시 싹 정리돼서 광 두 겹 간 듯한 물먹은 깐달걀 피부가 돼요. 다만 두텁게 올라갈 수 있으니 양 조절 주의해주시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는데 얘는 딱 화사하게 광이 확 도는 불 꽉 머금은 듯한 깐달걀 피부 표현을 찾고 계셨다 하신다면 추천드리고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광이 좀 더 많이 올라와서 수부지나 지성은 처음부터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극지성 말고는 모든 피부 타입분들이 잘 쓰실 만한 파데예요. 또 거기에 드디어 건성들이 안심하고 쓸만한 파데가 있다는 점. 그래서 대놓고 겉에서 광 도는 파데 찾고 계셨다 하시면 추천드려요. 다음은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세럼 파운데이션입니다. 패키지는 기존 심플한 파워핏 파운데이션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뚜껑이 불투명해서 지저분한 부분이 가려지니까 좀 더 깔끔한 느낌이더라고요. 호수는 19호부터 23호까지 총 4가지인데요. 저는 뉴트럴 베이스의 21호 아이보리 컬러로 가지고 와봤어요. 제형 먼저 보시면 얘도 역시 흘러내리는 묽은 제형이에요. 흘러내리는 정도는 웨이크메이크업 파운데이션과 비슷한데요. 손으로 펼칠 때 좀 더 점성이 덜 느껴지는 편이라 도구 없이도 좀 더 얇게 잘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얼굴에 손으로 먼저 펼쳐봤는데요. 보습감이 엄청 낭낭해서 진짜 에센스 바른 듯한 느낌으로 발려요. 수분감이 탁 하고 주변으로 퍼지면서 고르게 잘 발리고요. 다만 고르고 촘촘하게 발색된다기보다는 에센스가 좀 많이 섞인 듯한 느낌으로 살짝 반투명한 느낌인데요. 글로우 제형치고 발색력이 안 좋은 편은 아니지만 웨이크메이크와 비교하니까 좀 더 비쳐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얇게 발리는 편이고 픽싱이 느린 편이라 여러 번 두드려주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고르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코 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모공이 싹 메워져서 모공 커버력은 좋은 편이었고요. 붉은기는 살짝 흐려지지만 좀 비쳐 보이도록 발려요. 다만 픽싱되면서 붉은기 커버력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바를 때는 좀 많이 비쳐 보이나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정돈되더라고요. 코 옆부분 느낌 뭉침 없이 딱 예쁘게 발렸어요. 전체적인 커버력도 한번 볼게요. 약간 비쳐 보이도록 발려서 커버력은 중화 정도인데요. 레이어링 해주면 들뜨지 않고 광이 조금씩 더 올라오더라고요. 또 처음보단 살짝 더 두꺼워지지만 커버력도 함께 올라가요. 웬만한 잡티나 붉은기 커버력이 높아지고 무엇보다 피부결이 더 효과적으로 커버되더라고요. 또 픽싱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발색 자체가 좀 더 밀도 있어지면서 커버력이 함께 올라가는데요. 다크서클, 잡티, 특히 붉은기 커버력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더 깔끔해져요. 그래서 원하는 피부 표현에 따라 양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색상은 21호치고 화사한 뉴트럴 컬러로 웨이크메이크보다 살짝 밝은 편이에요. 픽싱되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표현이 됐고 너무 텁텁하지 않게 적당히 커버가 됐고요. 또 크게 들뜸이나 건조하지 않고 수분감, 보습감이 완전 낭낭한데요. 그래서 베이스가 아닌 스킨케어 제품만 바른 듯한 느낌이라 피부가 진짜 편해요. 피부 표현 역시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스킨케어 광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싹 커버되어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정돈된 듯한 은은하고 건강한 광이 과하지 않게 도니까 피부가 매끈하니 고급져 보여요. 다만 요철 커버까지 잘 되는 편은 아니라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8시간 후 지속력도 살펴볼게요. 지속력 좋은 편이었는데요. 얘도 역시 크게 지저분해진 부분 없이 잘 유지됐어요. 크게 건조하거나 들뜬 부분도 없더라고요. 다만 코 옆 붉은기가 다시 올라왔고 코 옆 팔다주름 부위에 끼임이 미세하게 있었어요. 또 코 옆 나비선의 유분감이 좀 올라왔긴 한데 이외에는 생각보다 유분광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더러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 스킨케어 광이 많이 지저분해지지 않고 예쁘게 남아있었어요. 특히 건성의 볼 부분은 깔끔하고 속광까지 잘 유지됐더라고요. 다크닝도 보면 반톤 정도 있었고요. 수정 화장해 보면 잘 되는 편이에요. 레이어링 한다고 들뜨지 않고 다시 속에서 광이 나오는 듯한 피부 표현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얘는 촉촉하고 스킨케어 같은 제형이 특징인데 특히 이 속에서 광이 뿜어져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력 중요시하면서 속광 돌면서 촉촉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극건성 빼고 피부 타입 안 가리고 누구도 쓰실 수 있을 만한 파운데이션이에요. 특히 뭘 발라도 쉽게 건조해지고 들뜸, 갈라짐이 걱정이다 하시는 건성, 복합성 분들께 베스트로 추천드려요. 두 파드 비교해보면 모두 수분감 낭낭한 발림성과 피부가 편한 느낌이라 겨울에 바르기 좋을 듯한 파드였어요. 둘 다 들뜸 없고 커버력, 피부 표현까지 예쁘다 보니까 원하시는 디테일한 피부 표현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웨이크메이크는 겉에서 광이 은은하게 뿜어져 나온다면 바닐라코는 속에서 광이 은은하게 뿜어져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부터 수분을 채워주고 광이 나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딱 봤을 때 윤광 확실하게 도는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웨이크메이크, 약간 절제된 광이 올라오면서 고급져 보이는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바닐라코 추천드려요. 다음은 헤라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입니다. 깔끔한 사각 유리 패키지에 살구색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로고나 제품명이 심플하게 쓰여있어서 고급진 느낌이에요. 색상은 13호부터 25호까지 총 8가지로 선택폭이 넓은 편이고요. 저는 오늘 뉴트럴 컬러인 21N1 바닐라로 가져가 봤어요. 제형은 너무 되직하지 않으면서 너무 흐르지도 않는 적당한 점도고요. 처음 딱 올렸을 때 세럼처럼 가벼운 수분감이 느껴져요. 오일감은 적고 수분감이 낭낭해서 발림성이 좋더라고요. 촘촘하게 잘 퍼지고 얇게 발리는데 글로우 파데지고 발색력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 넓은 면적을 발라줄 수 있었고요. 픽싱이 빠르지 않고 바르면서 퍼프 자국이 약간씩 남는 편이었는데요. 몇 번 두드려주면 쉽게 고르게 펼쳐줄 수 있다 보니 여러 번 두드리면 밀착시켜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코 쪽도 발라봤는데요. 모공은 한 겹 얇게 발라줬는데도 잘 메워지는 편이었어요. 특히 코 쪽이 예쁘게 촥 메워졌더라고요. 붉은기는 약간 비쳐보이는 정도로 발렸는데요. 레이어링 해주면 아주 약한 커버력이 올라가요. 발라주고 좀 기다리면 픽싱되면서 붉은기 커버력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톤 커버도 잘 되는 편이었는데요. 다크서클이나 기미, 붉은기를 생각보다 잘 가려줬어요. 요철도 매끈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잡티 커버는 보통이고요. 레이어링 해주면 커버력이 살짝씩 올라가는데 그래도 잡티를 완벽하게 커버해주고 싶으시다면 컨실러를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색상은 많이 노랗거나 붉지 않은 아이보리인데요. 21호치고 색상이 밝은 편으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화사하게 딱 정돈된 느낌이에요. 하나는
하나하나 섬세하게 커버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깔끔해 보이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광대와 이마 등 딱 필요한 부분에 광이 예쁘게 도는데요. 과하지 않게 세팅 광이 돌아서 피부가 좋아 보여요. 레이어링하면 광이 더 올라오는 편이고요. 다만 요즘 많이 건조한 볼은 특히 레이어링해줬던 부분들 위주로 들뜸이 미세하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티나는 정도는 아니니 특히나 건조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탄탄하게 스킨케어를 꼼꼼히 해주세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은은한 광이 겉에 돌아서 피부가 고급져 보이고 깔끔하게 좋아 보여요. 8시간 후 지속력 테스트 보면 거의 그대로였는데요. 얼룩덜룩하게 무너지지도 않고 처음 표현 그대로 예쁘게 무너졌더라고요. 특히 코 옆부분은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착 예쁘게 붙어있고 들뜸이나 건조함도 처음보다 심해지지 않았고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다만 주름김은 약간 있었고 코 옆 붉은기가 살짝 올라온 정도의 유분감이 섞이면서 나비존이나 이마는 번들감이 좀 올라온 정도였어요. 다크닝은 크게 없는 편이고요. 수정 화장은 수분감 있게 올라가서 잘 되긴 하는데 건조한 부분인 볼 쪽은 살짝 속 들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텁게 올라갈 수 있어서 이 점만 주의하면 광 다시 잡아주면서 피부 표현 처음처럼 예쁘게 되는 편이에요. 이렇게 수분감과 커버력, 피부 표현까지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한 글로우 파데의 정석 같은 제품인데요. 큰 단점도 없어서 실패 없이 글로우 파데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지성모델은 파우더 약간 처리하고 건조하신 분들은 스킨케어를 탄탄히 해주신다면 그냥 피부 타입 없이 두루두루 잘 쓰실 수 있을 만한 파데예요. 특히 번드름 없이 적당한 만큼만 고급지게 윤광이 도는 글로우 파데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음은 시세이도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입니다. 패키지는 흰색 그라데이션에 시세이도 특유의 빨간색 포인트가 특징인데요. 뚜껑 한쪽이 살짝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립감이 좋더라고요. 호수는 총 12가지로 선택폭이 넓은 편인데요. 저는 웜 21호 컬러인 120 아이보리 컬러로 가지고 와봤어요. 얘는 저 해외 브랜드라 호수 표기가 좀 달라서 구매하실 때 곰홈에서 호수표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형은 살짝 묽은데 완전 물처럼 흐르진 않고 딱 적당한 점도예요. 그냥 제형 자체가 로션 같은 느낌이고요. 한번 발라보면 진짜 얇게 발리는데요. 보습감이 진짜 장난 아니라서 무슨 스킨케어 제품 바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손으로 그냥 발라줘도 괜찮을 만한 정도예요. 제형이랑 발림성만 봤을 때는 약간 반투명하게 발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발색력도 짱짱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투명한가 싶다가 조금 더 밀착시켜주면 더 확실하게 발색돼요. 픽싱이 빠른 편인데도 골고루 발라주기 어렵지 않았고요. 코 쪽도 발라볼게요. 모공은 이 정도로 크게 커버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고요. 붉은기는 한 겹 씌워주면서 은근 어느 정도 커버되는 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톤 커버력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다크서클, 기미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흐릿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또 자잘한 잡티들은 보통 정도였고요. 요철도 생각보다 크게 돋보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여요. 다 발라준 후 보시면 픽싱되면서 살짝 색상이 차분해지는데요. 그렇다고 색상이 너무 누렇지 않고 헤라에 비해 어둡지 않을 정도로 화사한 편이에요. 특히 반짝거리는 스팀광이 촥 도는데요. 얘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광이 고르게 돌아서 파우더 처리 필요한 부분은 약간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 광 표현이 진짜 섬세해서 진짜 온천광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습감도 있어서 크게 건조함이나 들뜸이 없는 편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얼굴에 싹 정돈되면서 광이 차르르하게 돌아 피부가 좋아 보이도록 윤기나게 마무리됐어요. 8시간 후 지속력 테스트 보시면 크게 얼룩덜룩하게 무너지진 않았는데요. 오히려 처음 피부 그대로 유지되면서 깔끔하게 무너졌더라고요. 다만 나비존이랑 이마 쪽에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면서 살짝 번들거리긴 하는데 이 부분은 파우더 처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모던함도 생각보다 없고 크게 들뜸 없이 계속 광이 돌아서 지속력도 좋은 편이었어요. 다크닝은 반톤 정도 있고요. 수정 화장해보면 다시 얇게 고르게 퍼지면서 잘 되는 편인데 자칫하면 건조한 부분인 볼 쪽은 살짝 속들뜸이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티는 안 나는 편이고 다시 말끔하게 정돈되면서 피부 표현 예쁘게 돼요. 이렇게 수정 화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제형 자체가 수분감이 넘치면서도 에센스 같아서 피부가 편한 파데였어요. 가볍고 촉촉한 제형감과 발림성 때문에 원래 피부가 좀 비쳐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발색력, 커버력이 꽤 있는 편이었고요. 무엇보다 광표현이 촘촘하고 완전 낭낭해서 광표현에 진심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얘 진짜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낭낭한 광표현이 오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추울 때 쉽게 베이스가 건조하고 들뜨는 건성, 스킨케어 꼼꼼히 잡고 간다면 악건성 분들께도 특히 추천드려요. 두 파데 비교해보면 색상은 처음에는 헤라가 조금 더 밝지만 픽싱되면서부터 톤 다운되는 제형 특성상 다 발라준 뒤에는 시세이도가 더 밝아 보이더라고요. 두 제품 모두 커버력이 중정도이고 수분감 덕분에 발림성이 좋고 피부가 편하다는 점이 비슷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광이 도는 정도였는데요. 과하거나 번들해 보이지 않고 딱 깔끔하니 고급스러운 광표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헤라, 가스파하고 나온 듯한 낭낭한 광이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시세이도를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오늘 리뷰한 파데들 전체 컬러 발색 컷 보여드릴게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무려 10가지 파운데이션들을 글로우 세미트 가리지 않고 꼼꼼하게 리뷰해봤는데요. 계절에 따라 지속력 테스트 결과가 달라진 제품들도 있었고 특히 신상 파데들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아주 그냥 감탄하면서 재밌게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신상 베이스 제품들, 특히 요청 주시는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또 리뷰로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궁금한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